9월 2일 화요일 대변인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9월 3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주최하는 제16기 해외지역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통일환경 변화와 외교정책이라는 주제로 강연할 예정입니다. 민주평통 해외지역회의는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해외 자문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서 일본, 중국,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의 자문위원 57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제17차 한뉴질랜드 정책협의회가 9월 3일 오전 뉴질랜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 측에서는 이경수 차관보가, 뉴질랜드 측에서는 안드레아 스미스 외교통상부 미주 아주 담당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양국관계 현안 전반을 점검하고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9월 4일 호주에서는 제2차 한호주 전략대화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 측에서는 이경숙 차관보, 호주 측에서는 질리언 버드 외교통상부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전략대화에서 양측은 북핵 등 한반도 문제, 아태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믹타 회원국으로서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전략대화를 통해 지난해 제1차 한호주 2+2 외교 국방장관 회담, 그리고 올해 4월 토니 에벗 호주 총리 방한 등을 계기로 강화된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하시죠. 네, YTN의 김희준 기자입니다. 네. 오늘 유엔에서 남북 외교장관 회담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외교부 입장, 또 현재 진행상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무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사실무근인지 조금 더 자세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뭐 어떤 여건이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못한다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첫 번째 리 외상이 유엔에 간다는 게 공식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 가신다 그래도 그게 저희 측 장관, 외교장관하고의 일정이 맞을 수 있는지 여부도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사실무근이다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북한 측이 남북관계 대화를 원한다면 우리 측이 제의한 고위급 회담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먼저의 수순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말씀하십시오. 일본 아사히신문 기자 히가시오카라고 합니다. 산케이신문 서울 지구장이 기사에 대해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일본 신문협회는 보도의 자유가 위협받는다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 정부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소될 경우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제가 이 사건은, 이번 말씀하신 그런 사안은 제3자가 제기한 명예훼손 고발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사법당국이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그 사법당국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그 조사 결과를 본 다음에 조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십시오. 요미신문 도요라입니다. 그 아사신문이 그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그 여성들을 좀 위안부를 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영향했다는 요시다 세이지 씨의 주장을 그 허위라고 인정하면서 그 기사를 취소한 바가 있는데요. 그 위안부가 그 간접 영향했다는 그 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그 근거가 하나 그 없어진 셈인데, 그럼에도 그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그 당시에 일본 정부 혹은 일본군이 그 조직적으로 간접 영향했다고 주장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제가 먼저 고노다마라는 아주 역사적인 뭐라 그러나요? 일본 정부의 입장 발표가 있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고노다마가 그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한 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노다마 자체도 지금 말씀하신 그분의 증언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분이 그 증언이 그 위안부의 강제성을 입증한 유일무이한 증거였다면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게 일부 맞을 수도 있겠죠. 단 일부가 생각하는 게. 그렇지만 군대 위안부의 강제성을 입증하는 거는요,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특히 가장 생생한 거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육성 증언입니다. 그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외교장관 회담 아까 다시 좀 질문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뭐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정상 이렇게 정해진 것도 없고요. 그러면은 그 일정이라든가 다른 어떤 정치적인 조건이 맞으면은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측면이 간단하게 있는지. 대답하겠습니다. 사실무근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예, 좀 많이치 신문의 사와다 기자입니다. 아까 좀 그 고노다마의 간제성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그거는 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요메일 기자가 했던 질문은 간제 연애이라 좀 사냥같이 좀 끌려간다는 그런 사냥같이 인간 좀 낚시같이 좀 끌려갔다 하는 것을 좀 주로 문제 삼는 입장에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도 한국 정부의 견해가 어떤 건지 강제성이라는 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강제성은 강제성이죠. 강제성이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거는 여러분들 뭐 상식적으로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끌고 갔다 그런 거는요, 증언을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증언하시는지.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생한 증언을 들으시면서도 왜 외면하려고 그러십니까? 증언도 있고 증거도 있고 만천하가 알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얘기 중요한 거 아니죠. 상식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만인이 알고 있는 것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일반 법원칙입니다. 로마법 이래로 내려오는 법칙이죠. 다르게 말하면은요, 공지의 사실은 증명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공지의 사실을 굳이 증명하려 드십니까? 공지의 사실은 공지의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법원칙은 로마법 이래로 제가 알기로는 일본 법칙에도 인정하는 법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금 대표님께서 중고까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중고. 일본이 증거? 간접 영향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최근 45일간 중국 측에서
뭐라 그러나 전범자들의 자백서를 그 공개한 바가 있죠. 그 내용에도 생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네, 와이튼 김희준 기자입니다. 그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 국장급 협의가 뭐 추석 전후로 해서 열릴 것으로 알고 있고 뭐 추석 전이 더 유력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현재 추진 상황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또 같이 해서 그 한일 차관급 전략대화도 이달 중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진전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김희준 기자가 질문에 대해서 항상 짧게 대답해서 죄송합니다. 일정 조율 중입니다. 두 개 다. 오늘은 이만 할까요? 더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자, 그만하겠습니다.